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죠. 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극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무려 78년의 역사를 뒤바꾼 이 법안, 과연 그 뒤에서는 진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보여주죠. 이번 검찰 개혁 법안이 가진 무게감, 그리고 그 목표가 뭔지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단순히 법을 좀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시점을 2026년 3월로 한번 돌려보죠. 법안 통과가 정말 코앞이었는데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마치 정부 여당이 이 개혁을 두고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심각한 내분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듣고 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내부 갈등이었어요. 개혁의 방향을 두고 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다 개혁이고 뭐고 다 멈추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언론이 만든 구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한쪽에는 속도 조절을 외치는 온건파 대통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니다, 더 가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당내 강경파가 있는 거죠. 자기 당이랑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던 그 이야기가 정말로 벌어진 일의 전부였을지 아니면 굳게 닫힌 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밝힌 이른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정 대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최종 협상이요.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그런 갈등은 일종의 연막 작전이었고 진짜 중요한 논의는 정보가 새나가거나 내부 반발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아주 비밀스럽게 이뤄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야기의 핵심, 완전한 반전입니다. 대통령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인 원동력이었다는 주장인 거죠. 특히 이 45조에 얽힌 일화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이 문제가 많은 조항을 어떻게든 수정해서 살려보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훨씬 더 단호했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그냥 없애버리세요. 와, 이건 당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권한의 분리. 쉽게 말해서 수사하는 힘이랑 기소하는 힘, 이 막강한 두 가지를 한 군데가 다 갖지 못하게 완전히 떼어놓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변화죠.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공무원들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잘못하면 다른 공무원처럼 똑같이 파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없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수사를 지휘하거나 사건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이런 막강한 권한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말 그대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이 원칙을 확실하게 못 박은 거죠. 심지어 조직의 이름이나 구조까지 손봤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마치 법원처럼 보였던 이런 명칭들을 다 없애고 일반 행정기관처럼 바꾼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검찰은 더 이상 준사법 기관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시행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90일, 석 달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만큼 개혁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요. 정부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행정부는 정말 여러 위기 상황을 동시에 다루고 있었어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실까요? 3월 18일,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에 검찰개혁 최종안이 발표됐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대통령은 중동위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 준하는 추경을 지시합니다. 동시에 국회에는 경제법안 처리해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요. 즉,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지만 수많은 국가적 위기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78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과연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